의원님들과 한번 전화를 통해서 박구용 교수하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박 교수님. 네. 저는 최진봉이고 오마이TV 방송 중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 그래요? 괜찮으세요? 전화 예, 연결 예.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표결은 오늘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속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박 네네.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네. 이제 선관위를 계엄군이 아주 빠르게 갔잖아요. 거의 계엄 선포하자마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교수님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선관위에 계엄군이 이렇게 들어닥쳤을까?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또 방첩사의 전문 IT 전문 인력들이 간 이유가 뭘까? 이게 궁금하실 텐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좀 복잡한데요. 예. 우선 제가 먼저 이 선관위를 갔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각종 유언비어가 있었어요. 예.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즉 이 반란군들이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건 전제 1번.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할 건 다 했다. 2번.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일정 정도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쭉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윤석열 이하 지금 봐서는 윤석열이 거의 계엄 사령관까지 겸임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윤석열이 생각하는 이번 말하자면 이 비상 계엄을 통해서 윤석열이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이는 이것을 계엄을 기획할 때 제일 크게 참조한 것이 1980년 5월 17일 날 내란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내란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5.18이라는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저지른단 말이죠. 그 내란 목적 살인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어요. 그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당시에 이 판결문상 이 내란 수괴 또는 내란 동조자들을 판결하는 데 있어서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의 생각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즉 국힘이 하는 말이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선관위에 간 것이 그런 표현이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관위를 왜 갔을까? 제가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에서 이들이 즉 전두환과 전두환 일당을 방어했던 그 반대 의견을 즉 그들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의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치권의 담당자가 교체되었다면 또는 그 군사 반란 및 내란 행위는 국가의 헌정 질서의 변혁을 가져온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헌정 질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꾸면 이 쿠데타가 정당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헌정 질서를 바꾸려면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의원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는 의회를 해산할 권한이 대통령한테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국회 자체가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이 불법 선거였다. 그리고 특히 사전 선거가 불법 선거다. 라고 하는 게 이 극우층들, 유튜버들의 생각이거든요. 극우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공유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은 바로 그 점, 즉 헌정 질서를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가서 지난번 총선에서 사전선거 서버를 가져와서 문제는 그걸 가져와서 사전선거가 조작됐다.
또는 그 증거가 당연히 안 나오겠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오염시키려고 생각한 거죠. 오염시켜 놓고 예. 그런 다음에 지금 저 체포조 오늘 체포하기로 한 사람들 명단 떴잖아요. 예, 떴죠. 그게 국정원 제1차장한테 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국정원 제1차장은 지금 계엄사령부가 직접 아니란 말이죠. 예. 계엄사령부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 왜 국정원 1차장한테 체포 명단을 줬냐 이거죠. 대통령이 직접. 예. 윤석열이가. 예.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자면 이재명, 한동훈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조국, 예. 정청래, 또 예. 김민석 최고위원의 형님, 예. 김민웅 교수님, 예. 김민웅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대법원장, 전임 대법원장 예. 김명수, 그다음에 그 밖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예. 겸손. 예. 겸손. 그러니까 예. 예, 딴지일보 김어준이 나오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국정원에서 예.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죠. 저는 불법 선거를 저들이 주장할 때 지금까지 주장하면서 단순하게 예. 국내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말하지 않은 거예요. 중국과 연결됐다고 말한 거예요. 아, 맞아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중국과 그러면 저는 이번에 이 사람들은 이 불법 선거를 북한 또는 예. 북한 세력이 중국에 가 있는 북한 세력 예.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선거 불법 선거는 예.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연관되고 예. 그 뉴스공장이 하고 있는 여론조사 꽃과 연관되고 이렇게 연결돼서 예. 북한에서 넘어온 중국의 기후와 연결시켜서 예. 지난번 총선은 완전 무효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서버를 오염시키고 나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예. 그러면 새로운 헌정 질서의 변화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려고 했다라고 사실은 저는 어제 가장 이른 시간에 제가 이 주장을 했어요. 예, 맞아요. 그러셨죠. SBS 단독이 뜨기 전에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철저히 준비했다. 그리고 법률 검토를 다 마쳤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선관위를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고 김어준한테 뉴스공장에 사람을 보낸 것, 계엄군을 보내는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다가 3시간 뒤에 SBS 단독이 나왔죠. 아니, 그러면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 특히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는 주장은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는 것은 그 사람의 정서니까 알 수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신세계를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공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다시 말하면 불법 선거에 대한 이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내란의 성공 여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불법 선거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고 불법 선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파괴하면 되거든요. 서버는 적당히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면 돼요. 그러고 나서 국정원에 잡아온 주요 인물들을 김어준을 중심으로 해서 김어준과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 연결된 사람들 다 말하면 여론 조작, 즉 여론 조작과 가짜 뉴스, 용공 세력, 즉 북한과 연관된 가짜 뉴스 여론 조작 그것에 말하자면 지휘부 그걸 겸손이라고 본 거죠. 만들려고 한 거죠.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 그런 얘기를. 그리고 거기에 그 출연하는 모든 사람들도 엮으려고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도 그럼 엮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도망다니고 있었죠. 아니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또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 윤석열 직무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오후 들어선 한동훈 대표가 또 윤석열 만나고 갔다 와서는 또 별 얘기 안 하고 이게 애매한 늘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하거든요.
제가 예. 아침에 이제 그 국회에 있었거든요. 예. 오늘 국회에서 발제를 하고 예. 지금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제 나름대로 국회의원들한테 예.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속보가 왔어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예. 첫 번째 오늘 한동훈의 의식 변화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다 아시겠지만 1차장의 이 체포 명단이에요. 예. 거기 한동훈이 있었죠. 한동훈 있었고 예. 그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한동훈이 충격을 받았는데 문제는 한동훈이 충격을 받아서 함께 가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일부 사람들을 계속 물어본 거예요. 의견을. 이걸 말해놓고 그걸 지도자가 될 사람은 첫 번째는 뭐죠? 이 사건의 정당성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란인가 아닌가, 위헌인가 아닌가, 불법인가 아닌가, 이게 딱 결론 내렸으면 나는 정치 지도자로서 어떤 길을 선택하겠다. 즉 업무 정리시키고 탄핵하겠다라고 그렇죠. 선택을 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으면 지도자로서 부상되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결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 즉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공통점은 뭐냐? 정당성에 대한 물음을 안 던져요. 옳고 그런 것은 부차적이에요. 아, 부차적인 거다. 옳고 그런 것은 뭐에 대한 부차적이냐면 자기한테 이익 계산을 하고 이익이냐 손해냐를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익과 손해를 결정한 다음에 정당성은 거기에 대한 근거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락가락이 그런 이유다. 원칙이 쓰고 원칙이 쓰고 그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이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예요. 거꾸로. 이익관계 계산이 먼저고 원칙은 그에 대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한동훈 지금 국힘의 대표한테 마지막 정치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 오전이 지나잖아요. 어차피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무수히 많은 시민들이 저는 광화문에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 특별하게 국힘이 이상한 짓을 하지 않으면 전 통과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한동훈의 정치적 역량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기회도 하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남은 한동훈에게 남은 마지막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저는 한동훈이 거둬 살지 안 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그러나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탄핵은 간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광화문 모인다고 그랬는데 여의도로 변경이 됐으니까 국회로 오시기 바라고요. 아니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 아니 근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면 이제 소위 이탈표, 반란표가 8표 이상 꼭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데 그런 근거는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확신은 못해요. 사실 오늘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못한 것은 확신이 안 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확신이 안 서서 못한 건데 내일 예를 들면 이 국힘이 당론으로 결정을 이미 했잖아요. 근데 당론을 파기하지 않지만 뭔가 꼼수를 안 부린다면 다시 말하면 표결을 하는데 그냥 지나가게 한다든가 뭐 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꼼수를 안 부리고 모두가 비밀투표에 붙여진다는 게 전제하면 그 18명 중에 지난번에 18명 중에 이번 명태균 사건과 불법과 관련되지 없는 분들은 저는 탄핵에 찬성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법과 연관되어 있거나 차기 대권으로 가는데 또는 자기 총선으로 가는데 영남권에 있는 분들은 안 붙을 거라고 봅니다. 떨어져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걸 계산해 보면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요. 그렇지만 그래서 내일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내일 저는 그 온라인 오프라인 광장이 전체적으로 일어난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 내려가시고. 그럼 내일 여의도로 오시는 거죠? 교수님. 여의도로 당연히 가야죠. 아니 이건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해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나 철학적인 점에서 이제 윤석열을 분석을 하시니까 뭐 다른 데서 말씀하셨겠지만 윤석열이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
그리고 무슨 자신감인지 근자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하는 것이 본인한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그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심리적 분석하는 것보다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 분석한 것 또는 정치적 분석한 것을 정리한 거거든요. 예. 정리를 해보면 예. 지금까지 정리한 걸 보면 첫 번째 윤석열 개인이 약간 미친 바보라거나 혹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거나 또는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비롯된 비정상 상태라는 거예요. 그 비정상 대통령의 허술한 구태타다. 1번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분석은 어떤 분석이냐면 지금 중요한 황금폰 관련 중요한 뭐가 이미 터졌다. 명태균 관련해서. 예, 명태균 관련해서 또는 특검 관련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여의도 정치나 대한군 또는 시민들의 그동안 1980년 5.18 이후로 많은 시민들의 의식이 변했잖아요. 예, 변했죠. 또 군도 의식이 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도 의식이 변했잖아요. 예. 그 변화된 걸 모르는 아주 극소수 전문가들의 어설픈 구태타였다.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실패한 구태타다. 의도적으로 실패했는데 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교란시킨 불법 선거를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의도적으로 실패한 구태타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극우들 입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런 집안 위에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경고 조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들이 윤석열 머릿속에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기본적으로는 알코올 의존증이라든가 심리 불안 상태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금폰이라든가 그 밖에 특검 관련 여러 정보들이 본인을 불안하게 했고요. 세 번째, 그렇지만 또 그래서 전두환 수준의 권위주의적 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구국을 위한 결단을 한 거예요. 본인 생각에. 그리고 이번 차에 확실하게 불법 선거에 뿌린 잡아야 되고 특히 북한과 암약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이 비밀이 새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극소수하고 한 거고 특히 본인이 진두지휘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직접 진두지휘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번 내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우리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라이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유라이트다. 본인 자체가 유라이트의 수괴였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극우의 수괴였다. 그래서 이번 내란의 수괴이다. 저는 그렇게 봐야 이 사건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랜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네, 봬요. 감사합니다. 예.